기록적인 폭풍이 몰아친 뉴욕주 버팔로는 주민들이 위험한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주 경찰과 헌병까지 파견됐습니다. 눈폭풍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설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에서 한인 대학생들이 SNS를 통해 리뷰를 하던 중 봉변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2023년 맞이 뉴욕 타임스퀘어 카운트다운 볼드랍 행사는 코로나19 규제 없이 열립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폭풍이 몰아친 뉴욕주 버팔로는 눈 덮인 도로에서 사람들이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주 경찰과 헌병까지 파견됐습니다. 눈 폭풍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풍이 몰아친 뉴욕주 버팔로에는 눈 덮인 도로에서 사람들이 운전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주 경찰 및 헌병들이 파견됐습니다. 마크 플론카즈 이리 카운티 행정관은 많은 사람들이 운전 금지령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버팔로시에 진입하는 입구와 주요 교차로들에 주 경찰과 헌병들을 배치하고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바이런 브라운 버팔로 시장은 폭풍 관련 사망자 7명을 포함해 이 지역에서 30명 이상이 사망했고 이러한 사망자 수는 1977년의 역사적 폭풍 당시의 사망자 수 29명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N에 따르면 버팔로시의 강설량은 254cm, 100인치를 넘겼습니다. 역대 버팔로시 강설량 가운데 단시간에 가장 많이 내린 눈으로 기록됐습니다. 12월 강설량 기준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한편 국립기상청은 버팔로와 27만 5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이리 카운티에 5cm의 눈이 더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하지만 댄 리버스 주니어 이리 카운티 비상대책위원장은 주말쯤이면 날이 따뜻해지고 눈이 녹기 시작해 홍수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플론카즈 행정관은 이리 카운티는 폭설로 악명이 높은 곳이지만 이번 눈 폭풍은 아마도 우리 생애 최악의 것일지 모른다며 눈을 치우거나 녹기 시작하면 더 많은 시신들이 발견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폭설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버팔로를 강타한 폭설로 차에 갇혀 숨진 간호조무사 앤덜 테일러가 가족에게 보낸 마지막 영상이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가면서 미국인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테일러는 지난 23일 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폭설로 고립되자 911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했지만 극심한 악천후로 구조대가 현장에 제때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테일러는 가족 채팅방에서 무섭다면서 계속 거세지는 주변 눈보라의 영상을 찍어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또 차 창문을 내리고 차 높이보다 눈이 더 높게 쌓여있는 모습도 영상으로 보여줬습니다. 24일 0시께 그는 가족들에게 잠을 자면서 조금 기다려보다가 정 아무도 오지 않으면 걸어서라도 탈출을 시도해보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사는 고인의 어머니는 버팔로 지역에 사는 다른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했고 테일러는 고립된 지 약 24시간 만에 1.3m의 눈에 뒤덮인 도로 위에 세워진 차 안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악천후가 거쳐 당국이 구조활동을 진행 중인 가운데 자동차, 집, 눈더미 속 등에서 희생자가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눈을 치우려 삽질을 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구조대가 제때 현장에 도착하지 못해 유명을 달리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조차 도움을 주기 힘들었던 최악의 상황에서 주민들은 서로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했습니다. 한 페이스북 그룹에서는 집에 홀로 갇힌 17살 아들을 도와달라는 글이 올라오자 스노모빌을 소유한 한 주민이 내가 간다는 댓글을 올리기도 했으며 조경 및 제설 회사를 운영하는 버팔로 주민은 아예 연휴 내내 구조 작업에 나서 눈더미에서 14명을 구조했고 전력이 끊긴 집에 방치돼 있던 주민들을 무사히 옮기기도 했습니다. 눈 속에 갇힌 한국인 관광객 9명을 선뜻 집으로 불러들여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낸 치과 의사의 사연도 뉴욕타임스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지난 23일 승합차를 타고 워싱턴에서 출발해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던 한국 관광객들은 차가 눈 쌓인 도로에서 도랑에 빠져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삽을 빌리기 위해 주변의 주택문을 두드렸고 집주인인 치과 의사 알렉산더 캠파냐 씨는 삽을 빌려주는 대신 이들을 집 안으로 초대해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에서 한인 대학생들이 SNS를 통해 리뷰를 하던 중 봉변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한 40대 남성은 한인 대학생들에게 다가와 동성애 혐오 및 인종차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대학생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캘리포니아주 셀라몬의 인앤아웃 버거 매장에서 소셜미디어 틱톡으로 햄버거를 리뷰하던 도중 40대 남성으로부터 인종차별 및 동성애 혐오 등 봉변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26일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지만 지금은 풀려났습니다. 틱톡 영상에 촬영된 남성 조던 더글라스 크라는 한인 대학생 아린 김 씨와 엘리엇 하 씨에게 다가가 이들이 녹화하고 있는지 물으며 너희들은 이상한 동성애자들이라고 동성애 혐오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김 씨의 친구가 매장의 메뉴 이름을 언급하며 그저 조용히 내 플라잉 더치맨을 먹고 싶다고 답하자 남성은 일행에게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물었습니다. 김 씨의 친구는 한국인이라 답했고 남성은 당신은 김정은의 남자친구죠. 그와 성관계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좋지 않은 대화가 더 오갔고 남성은 자신을 노예주인이라 설명하며 동성애 혐오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밖에서 김 씨 일행을 볼 것이라고 말했고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이들은 매장이 문을 닫을 때까지 안에 남아 기다렸습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돼 오늘 오후 조회수 1,600만 회 이상을 기록했고 덴튼 칼슨 셀라몬 경찰서장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 당국은 크라의 동성애 혐오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고함 소리가 피해자들의 안전을 걱정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씨는 26일 올린 틱톡 영상에서 해당 남성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행정부가 도입한 국경지대의 이민자 체포와 추방에 관한 전례를 당분간 유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주 금지 정책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이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될 무렵부터 실시해온 국경지대의 이민자 체포와 추방에 관한 전례를 당분간 유지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날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앞선 21일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민자 관련 지침 시행을 막도록 한 하급심의 판결이 유효하다고 5대4로 판결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판결 내용을 추인하고 임시 체류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 사건은 2월에 다시 논의되고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체제 기한이 인정됩니다. 그동안 이 규제 때문에 국경관리들은 미국 내의 이민 희망자들을 250만 번이나 추방했고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자들도 코로나19 전염을 예방해야 한다는 이유로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이 방역법은 1944년 제정된 공중보건법에 근거를 둔 타이틀 42조 항목입니다. 때문에 이민 변호사들은 문제의 법이 박해를 피해서 미국을 향해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국제 질서에 위배될 뿐 아니라 코로나19 상황도 종료된 시점이라며 중지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에 남부 공화당 주정부들이 이민들을 추방하기 위한 소송 등을 기각하도록 청하면서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국경에 불법 이민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멕시코 국경 쪽에 모여있는 수만 명의 이민들의 적체가 더 불어나 이민 변호사들조차 지원 방법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한동안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중국이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여행객들이 대거 해외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다음 달 5일부터 중국과 마카오, 홍콩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비행기 탑승 이틀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중국 정부가 적절하고 투명한 역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다음 달 8일부터 외국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해제하는 한편 자국민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그간 발이 묶였던 중국인 여행객이 대거 해외로 몰려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와 일본, 대만,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들도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세계 각지에서 입국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맞이 뉴욕 타임스퀘어 카운트다운 볼드랍 행사는 코로나19 규제 없이 열립니다. 3년 만에 맨하튼을 찾는 관람객들은 팬데믹 전처럼 자유롭게 카운트다운을 즐길 수 있습니다. 2023년 맞이 타임스퀘어 카운트다운 볼드랍 행사는 3년 만에 코로나19 규제 없이 열립니다. 앞서 2020년에는 일반인 출입을 통제한 비공개로 치러졌고 2021년에는 밀집 인원을 15,000명 내외로 규제했습니다. 또 현장 출입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지만 올해는 팬데믹 이전처럼 자유롭게 카운트다운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새해 정각에 색색의 조명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이브볼이 떨어지는 볼드랍 행사는 뉴욕 타임스퀘어 카운트다운 행사의 활용 정점입니다. 볼드랍 전후로는 가장 인기 있는 가수들이 공연하는데 올해는 듀란 듀란, 뉴 에디션, 방탄소년단의 제이홉, 잭스가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래퍼 위즈 칼리파, 할리 베일리, 샤기와 함께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도 라인업에 포함됐습니다. 제이홉과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등장으로 올해도 K-팝 강세가 이어집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 설치된 200여 개의 워터포드 크리스털 이브볼도 공개됐습니다. 제작은 세계적인 크리스털 수제품 브랜드이자 1999년부터 이브볼의 패널을 제작해온 워터포드가 담당합니다. 한 조각 한 조각 장인의 수제작으로 탄생하는 삼각 크리스털 패널은 무려 2,688장에 이르고 무게는 5톤이 넘습니다. 한편 2023년 이브볼의 주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제작에 참여한 워터포드 공예 장인 톰 브레너는 2년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을 견뎌낸 이들의 얽히고 설킨 사랑의 감정을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올 한 해 총에 맞아 죽거나 다친 미성년자가 6천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4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어제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는 올해 미국에서 17세 이하 미성년자 6,023명이 총격으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치는 지난해 총격으로 사상한 미성년자 집계 5,708명을 훌쩍 웃도는 기록이고 총기폭력 아카이브가 2014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고 기록입니다. 총에 맞아 숨지거나 다친 미성년자는 2014년에는 2,859명이었습니다. 불과 8년 만에 사상자가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겁니다. 올해 총에 맞아 숨진 미성년자는 총 1,6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1세 이하 어린이는 306명,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은 1,323명입니다. 올해 5월에는 텍사스주 유벨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범이 쏜 총에 어린이 19명 등 21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는 성탄 전야인 지난 24일 우발적인 총기 사고로 3세 여아가 사망했습니다. 한편 가장 나이가 어린 희생자는 생후 5개월 된 여아로 지난 6월 시카고에서 달리는 차 안에서 총격범이 쏜 총에 머리를 맞아 목숨을 잃은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1981년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반대로 TV와 스포츠 경기 입장권 등은 오히려 가격이 내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노동부가 추적하는 수백 개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제빵 원료와 채소, 휘발유, 항공권 등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식품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여기에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업에서도 인력난을 겪으며 임금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내 채소 가격은 1년 전보다 12% 오르면서 1979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계란과 마가린 가격은 50% 가까이, 밀가루와 제빵용 믹스 가격도 24.9% 상승했습니다. 식당의 음식값도 9% 넘게 올랐고 식당이나 술집의 주류 가격도 7.1% 올라 1991년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9월과 10월에 40% 넘게 올랐던 항공권 가격은 지난달에도 1년 전보다 36% 비쌌습니다.
자동차 수리비 역시 1년 전보다 15% 올랐고 타이어와 자동차 보험료도 각각 10%와 13%, 지난달 신차 가격은 1년 전보다 8% 상승했습니다. 반면 팬데믹 당시 실내 활동의 증가로 인해 꾸준히 올랐던 TV 가격은 지난 3월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어 지난달에는 1년 전보다 17% 떨어졌고 스포츠 경기 입장권도 지난달 기준 1년 전보다 7.2% 하락했습니다. 승용차 트럭의 렌트비는 1년 전보다는 6% 내렸지만 아직은 2019년보다 40% 이상 오른 수준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6월 9.1%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해 지난달에는 7.1%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초중학교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크게 저하됐다는 조사 결과가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이렇게 학습 손실을 겪은 학생들의 평생 소득이 7만 달러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에릭 하누쉐크 교수는 2019년에서 2022년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8학년의 수학 점수가 팬데믹 이전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평생 소득이 7만 달러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누쉐크 교수는 학생들의 학습 손실이 회복되지 않으면 팬데믹 기간에 초중등 과정을 보낸 평균 수준의 학생들은 이전 학생들보다 교육과 기술 수준이 낮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평생 소득이 5.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득 손실이 1인당 7만 달러, 국가 전체로는 금세기 나머지 기간 총 28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며 팬데믹으로 인한 학습 손실의 경제적 비용이 경기 순환 손실을 압도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중학교 2학년인 8학년의 수학 평균 점수는 500점 만점에 274점으로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의 282점보다 8점 떨어졌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 32년 역사상 가장 큰 폭의 하락이며 0.6에서 0.8년 동안 학교를 빠진 것에 맞먹는 학습 손실에 해당합니다. 수학 성적은 유타주를 제외한 49개 주에서 모두 하락했고 시험을 주관한 국립교육통계센터의 데니얼 맥그레스 평가 담당 부국장 대행은 기본적인 수준의 수학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 비율도 팬데믹 이전 31%에서 38%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누쉐크 교수는 이런 성적의 하락이 주에 따라 평생 소득이 3에서 9%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중국계 학부모와 전 펜싱 코치가 연루된 하버드 입시 스캔들이 무혐의로 끝이 났습니다. 일간지 하버드 크림슨은 전직 펜싱 코치였던 피터 브랜드와 메릴랜드주의 중국계 사업가인 지혜자오가 하버드 입시 비리와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검찰은 지난 2020년 브랜드가 150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고 자오의 두 아들을 하버드 펜싱 선수로 입학시켰다는 혐의로 두 사람을 체포해 기소했습니다. 배심원단은 6시간가량 이어진 재판 끝에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23일 뉴욕주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일명 카를로스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 혹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벌금은 최대 50만 달러까지 인상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건설 노동자들은 뉴욕 경제를 움직이는 엔진으로 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안전 규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각 가정과 직장에 설치돼 있다 버려지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수거 파쇄한 뒤 작은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 재활용하는 멀티페스트 연례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멀티페스트는 73개 공원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갖다 놓을 수 있는 드랍오프 포인트를 만들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파쇄해서 나온 작은 나무 조각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합니다. 또 내년 1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민들이 집이나 직장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내다 놓으면 청소국 차량이 수거합니다. 전국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제공됐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무료 이용 신청이 연말에 마감됩니다. 신청 과정은 1조 달러 규모의 인터넷 연결 할인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 대상 가구는 월 30달러의 인터넷 요금을 보조받게 됩니다. 노트북과 태블릿, 데스크탑 등을 구매할 경우 역시 최대 1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각각 1회에 하나며 가구당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이하로 2인 기준의 경우 36,620달러, 4인 기준은 55,500달러 이하면 수혜 대상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종종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